반갑습니다. 송주줄입니다. 이번에 유창훈이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켜주고 민주당과 개딸들 같은 경우는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미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검찰과 법조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갸우뚱한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 저게 저렇게 기뻐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유창훈의 기각사유서를 보더라도 이거는 1심 재판으로 넘어가면 100% 유죄가 나올 만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저게 저렇게 기뻐할 일이 아닌데 왜 기쁜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맞습니다. 이미 유창훈의 기각사유서만 보더라도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라고 표현했고 이거는 100% 재판으로 가면은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유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 나오는 것도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겠어요? 이미 자기 정치 세명 끝났다는 거 알고 있는 것이고 오로지 그냥 모든 것들이 뭐밖에 없는 겁니까? 구속만 피하자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참으로 진짜 그러니까 잡것이다 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제가 한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 이재명의 그 그림자 실세라고 불렸던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사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그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과 어떤 식으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엮여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오늘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 이재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사안이 있죠. 바로 대장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대장동과 누가 또 깊게 연결이 되어 있냐? 김현지 씨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큰 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대장동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재명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사람 한 사람을 꼽아라. 누구였습니까? 김문기 씨였습니다. 근데 그 김문기를 이재명이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모른다라고 했던 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것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재명의 정치 세명은 끝장나는 수준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 선거 그 보존 금액으로 받았던 게 400억이 넘거든요. 선거법 위반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그 400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확정이 되게 된다면 이재명 플러스 민주당까지도 싹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김문기랑 김현지 씨가 또 어떤 식으로 엮여 있는지 그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유동규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비서 김현지가 김문기 씨와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상의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인데 저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일 당시에 그때 진행이 됐던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때는 조금 특이해요. 대장동 개발에 대해 가지고 과장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그 고소가 됐었고요. 물론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논란이 됐던 건 뭐였다? 대장동이 엄청난 공익환수 사업이었다.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다 뭐다라고 떠들어댔다가 이거 뭐냐? 대장동의 업적을 과장한 거 아니냐? 과장했다라는 것으로 그때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그게 이제 기소가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같은 경우는 또 말을 바꿔가지고 물론 이제 대선 초반만 하더라도 대장동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 적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은 지가 한 거다.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했던 거다. 이거는 정치적인 치적이다. 이렇게 떠들어댔던 게 이재명이었죠. 근데 이게 살짝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 같으니까 말을 180도 바꿔가지고 갑자기 대장동이 누가 했다는 거예요. 몸통이 윤석열에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치적, 정치적인 어떤 업적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인간인 겁니다. 철저히 그냥 뭐에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대중들의 분위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오케이, 그럼 이건 내가 한 거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 오케이, 그러면 이건 제가 한 거야. 이게 이재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경기도지사였을 당시에 대장동의 업적을 과장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이것도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경기도지사직도 잘리게 되는 것이고 대선도 물거품이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김문기 씨였던 겁니다. 김문기 씨가 SBS 방송까지 나가가지고 저 지금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대장동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다.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 맞다. 2,761억 가까이를 투입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환원시키는 그런 사업이었다. 저 멘트가 정확하게 누가 똑같이 하는 멘트인 겁니까? 이재명이가 대선을 치르면서 똑같이 했던 그 멘트인 거예요. 사실상 이재명이가 대선까지 가서 그 멘트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그때 당시 무죄가 나왔기 때문인데 그 무죄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문기 씨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김문기 씨를 이재명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를 김현지 씨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동규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김문기 씨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경기도에서 공사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게 아니라 김문기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나중에 대장동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김문기 씨가 상당한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를 지금 유동규 씨가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왜 도대체 당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김문기 씨한테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왜 도대체 김문기 씨가 대선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이재명 측에 도움을 줬을까라는 것도 질문이 생기는 거겠죠.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했던 이유는 이제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가서 지금과 같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나 김문기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김문기한테 그렇게 요청한 적이 없는데 라고 잡아떼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왜 도대체 김문기 씨가 대선 기간 때까지 이재명한테 도움을 줬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아주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십 년 가까이나 이재명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이고 설마 이재명이야 나를 꼬리 자르게 할까 싶어가지고 지난번에도 대장동에 대해서 도움을 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나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김문기를 이재명은 모른다라고 잡아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성남 도계공 직원 또한 어떤 증언을 했었습니까? 대장동 Q&A 문건 이거를 갖다가 김문기 씨가 이재명 캠프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도 이재명 측과 김문기 씨가 모르는 사이로 이렇게 지냈던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대장동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결되어 있었다. 바꿔 얘기해서 이재명이가 김문기 씨를 모를 수가 없다라는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서 하는 대장동 Q&A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문건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당시 이제 이재명 측과 그 다음에 김문기 씨가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까지도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자, 2021년도 9월 14일에 주고받았던 문자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보안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 김문기 씨가 급한 대로 만들어 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팀장이 뭐라고 합니까? 대장동 관련 회견문 캠프 컷입니다. 캠프에서 만들었는데 조금 상이하죠.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맥락상 이상은 없을 것이다. 회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만 2021년도 9월 14일이 언제였냐? 이재명이가 대선 기간 동안에 대장동에 대해 가지고 해명한답시고 기자회견을 열었던 날이 바로 9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어요? 대장동 개발 사업은 내가 한 거다. 대장동은 당근일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다. 김문기 씨가 얘기했던 거 고지고대로 그때 회견에서도 얘기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팀장 또한 마찬가지로 잘 회견이 진행이 됐다. 뭐 이게 마치 김문기 씨 덕분이다 라는 식으로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예 그냥 대장동 개발사업 Q&A 라고 하는 것도 지금 김문기 씨한테 보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 지금 대장동 Q&A라는 게 아까 전에 유동규 씨가 얘기했던 이재명 측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김문기 씨가 대선 기간 동안에 Q&A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최근 대선 기간 때까지도 이미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캠프 측에 있는 사람들, 그 측근들이 됐거나 그리고 그 떨거지 같은 철험회가 됐거나 이런 인간들이 하나같이 무슨 뭐 대장동에 대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설명했던 그 내용,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틀을 만드는데 누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문기 씨가 가장 최근 대선 때까지도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과거에 이재명이가 경기도 지사였을 때도 자기의 어떤 정치 생명이 끝장날 수 있었던 대장동의 업적을 과장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기 씨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재명이가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을 끝장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대장동, 그때는 또 이제 이재명의 말을 싹 바꿔가지고 이거는 무슨 뭐 또 뭐 공익환수 사업이 아니라 이상한 사업이라는 식으로 윤석열이 몸통으로 둘러댔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틀을 만들어줬던 거, 이재명이나 김남국이나 이런 잡다한 인간들이 주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줬던 사람도 김문기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김문기 씨가 누구랑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김현지 씨와도 소통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김문기 씨를 뭐라고 했습니까? 안면 이식 장애가 있어서 내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인 것이고 김문기 씨의 억울함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렇게나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소연했던 김문기 씨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재명 같은 잡것은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